혹시 너 그렇게 글 쓸 자격 있어? 라거나 너무 부족해. 실패할 건데 뭐하러 시도해? 뭐 이런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 심리학자들 연구를 보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게 한 6천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 80%가 부정적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부정적인 생각의 95%가 전날에 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매일같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어쩌면 삶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이 내면의 목소리 있잖아요. 이 목소리가 정말 우리 편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뭐랄까, 내가 꼭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감정이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바로 가면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꽤 오래됐어요. 1988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랑 수잔 이메스 박사가 높은 성취를 이룬 여성 150명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처음 나왔죠. 1978년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개념이었네요. 저는 이게 그냥 요즘 들어서 자주 듣는 말이라 뭐 최근에 생긴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좀 그렇죠. 그 클랜스랑 이메스 박사가 당시에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여성들을 인터뷰했는데 이게 참 놀랍게도 상당수가 자기 성공은 그냥 운이 좋았거나 뭐 주변 덕분이다 이렇게 돌리고요. 스스로는 약간 지적으로 뭔가 부족한 존재처럼 느끼면서 아유, 언제 내 가면이 벗겨질까 뭐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려고 막 완벽주의에 집착하거나 그러다 과로나 번아웃을 겪기도 했고요. 와, 아니 성공한 분들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진짜 의외네요. 그럼 처음 연구할 때는 딱 높은 성취를 이룬 여성에게만 해당된다고 봤던 건가요? 네, 초기에는 이게 그렇게 좀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 가면증후군이라는 게 뭐 성별이랑 크게 상관없이 남녀 모두 비슷하게 경험한다는 게 밝혀졌죠. 실제로 그 IT 기업 아사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 세계 지식 노동자의 한 62% 정도가 가면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대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오히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평균보다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니.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완벽주의,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과를 높이는 특성이다, 이렇게요. 근데 연구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와요. 완벽주의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일을 자꾸 미루게 만들고 스트레스는 더 높이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말요? 아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와, 저는 완벽주의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약간 배신감 드는데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거나 계속 미루게 되는 그런 꾸물거림의 역설에 빠지기 쉬운 거죠. 결국에는 내 안의 그 비평가가 나를 너무 심하게 공격해서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혹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져드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 구조 자체가요.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정성 편향이요? 그건 또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반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원시 시대에 저 열매는 독이 있다. 이게 와, 이 꽃 진짜 예쁘다? 이거보다 생존에 훨씬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막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게 그냥 제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쩐지 칭찬 100번 들은 것보다 비난 한마디가 마음에 훨씬 오래 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정성 편향 때문에 뭐 1000명이 칭찬해도 딱 한 명이 비난하면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뇌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악순환에 빠지곤 하는 겁니다. 와, 뇌구조까지 그렇다니요.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안심도 되는데요. 그럼 이 강력한 본능이랑 내 안의 비판자에 맞서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내면의 비판자랑 부정성 편향을 좀 다룰 수 있는 한 3단계 정도의 실용적인 가이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면의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분리하는 연습이에요. 아, 제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목소리들을 일단은 이게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그게 첫걸음이군요. 네, 맞아요. 진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잘 구별을 못해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내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확 들 때 그냥 거기에 빠지지 말고요. 아, 내가 지금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마치 남의 생각을 관찰하듯이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 자신을 똑같이 보지 않고 거리를 좀 두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 감정, 행동의 그 고리를 끊어내서 부정적인 패턴을 바꾸는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하죠. 그거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자기연민,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죠.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글쎄요, 저는 보통 실패하면 막 저를 엄청 자책하게 바빴는데 좀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혹시 이건 그냥 현실 문제 회피하거나 뭐 자기 합리화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기연민은 절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거나 실패했을 때 자신을 막 비난하는 대신에요. 마치 친한 친구한테 하듯이 좀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요. 이게 그 외적인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자존감이랑은 좀 달라요. 자기 연민은 실패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좀 더 안정적인 힘이 되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연구를 보면 자기 연민을 잘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이나 불안감은 좀 낮아지고요. 회복 탄력성이나 의욕은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난 대신에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성장 마인드셋을 좀 기르고 긍정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 맞다. 아까 제 뇌가 부정적인 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걸 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웻 교수가 말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능력이나 지능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아이고 난 역시 안 돼 이런 증거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뭘 더 배우면 되는구나 하는 힌트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감사일기나 뭐 성취일기 같은 걸 꾸준히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딱 3가지 아니면 스스로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 작은 행동 3가지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를 좀 긍정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데 꽤 효과가 있어요. 와, 오늘 정말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부터 우리 뇌의 흥미로운 비밀까지 진짜 많은 걸 배웠네요. 특히 완벽주의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말을 빌려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 어제의 당신과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는 더 재미있고 쓸모있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배터리 클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High like the sparks ignite. Energies, you are shining so bright.